문재인 대통령은 다르다.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 이 586 운동권 놈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1월 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 같은 부류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니나 다를까 본색이 막 나오잖아. 몸 다 망가지고 뭐 이빨 다 나가고 뭐 몸무게도 빠지고 하여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뭐 이런 싸움을 좀 즐기면서 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싸움의 상대가 그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힘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성의 수준, 논리의 수준과 지적 수준과 도덕적 수준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수준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충격이 컸죠. 저들이 정권을 딱 잡고 나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체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인 법과 절차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그다음 도덕을 자기들이 말하는 이제 그 혁명 내지는 개혁에 도구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변한 게 없구나 87년 이후로. 아닌 거예요. 전체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이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만든 두 분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이분들은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당을 장악한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586 운동권이고 그 운동권 중에서도 가장 증세가 나쁜 게 이제 NL 운동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는 이런 이제 인민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갈아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진지하게 자유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고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게 선출된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의 이제 지지로 선출된 대통령이 그 권한을 이제 부여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에 모든 걸 다 해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히틀러는 뭐 선출된 권력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런 얘기를 해요. 통치행위는 법으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대통령을 법 위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은 자유민주주의자들한테 굉장히 낯선 것이거든요. 그건 이제 뭐 혁명기 정서 내지는 인민민주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인 거죠. 대통령은 좀 달라요, 경로가. 대통령은 사실은 그 계열로 보게 되면 노무현 계열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뭐 혁명론에 물들거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었던 거고. 대통령이 지금 얹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당을 장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옹립됐잖아요. 원래 정치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옹립을 하다 보니까 이 운동권 세력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고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거고 탁현민이 연출하는 그 연극에 나가는 소품 내지는 마리오네트 같은 역할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죠. 대통령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추미애를 장관시키자 이런 결정을 누가 했을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라면 딱 보면 아니잖아. 그래서 추미애는 쳐내야 되거든. 쟤는 아니다. 근데 이런 판단을 못 하잖아요, 대통령이. 윤미향 때도 그랬고, 조국 때도 그랬고. 정작 딱딱딱딱 윤리적인 판단들을 정확하게 내려야 될 때 그런 판단들을 못 내리고 계속 끌려간다는 느낌? 그걸 보면은 아, 이분이 지금 혼자서 통치하는 게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얹혀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비서실장으로 끝났어야 할 뿐이다. 그게 본인이 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냥 비서실장으로 끝냈으면 가장 행복했을 사람이고 우리 기억에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을 그런 사람이다. 저는 몰락은 확정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집단이 표방하는 도덕적 가치 있죠. 그게 사라져 버렸거든요. 조국 사태, 그 다음에 윤미향 사태, 그다음에 최근에 뭐 원전 사태, 뭐 라임 옵티머스,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등등등등등등 보면은 과거에는 부패를 했다 하더라도 부패는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수주의자들은 최소한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사과했고 반성했고, 반성을 안 하더라도 반성하는 척을 했잖아요. 근데 쟤들 잘못 안 했대잖아. 이게 정상이고, 잘못된 건 언론이 잘못하는 거고, 검찰이 잘못하는 거고, 감사원이 잘못하는 거고, 지금 사법부가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된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허위와 거짓, 날조, 공작, 이것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면 이건 이미 망한 것이다. 그게 오래 가겠어요? 그리고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죠, 이미. 왜냐하면 중도층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핵심 지지층만 남았죠. 그걸 보면 이제, 아, 이게 이 사람도 오래 못 가겠구나. 몰락은 확정돼 있다. 남은 건 이제 그 몰락의 속도. 그리고 그 몰락의 속도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그 야당이 얼마나 개혁에 성공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근데 몰락은 확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물이 없어요, 지금 사람이. 그러니까 운동권만 쓰다 보니까 지금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도덕성이라는 게 지금 청문회를 가게 되면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아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옹호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국을 옹호하면서 사실 자기들의 사는 방식을 옹호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더럽게 살아왔고, 지저분하게 살아왔고, 자기들이 욕하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왔다는 그걸 모르고 호의의식에 사로잡혔던 거죠. 근데 이제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이 윤리 기준들, 정의의 기준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완전히 실패했고, 실패 정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민주당 정권은 계속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은 87년 이전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국민이 모아준 180석이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87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때 군부 독재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곧 뭐예요? 직선제였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법에 아래 놓여 있고, 그래서 항상 적법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건 법으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전두 하나가 뭐가 달라? 촛불로 탄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촛불의 정신을 아무래도 갖고 갈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 평등을 얘기를 한 건데, 뭐 실질적 평등은 당연히 안 됐고.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공수처 이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는 당론이잖아요. 근데 산업재해처벌법 이건 뭐예요? 당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용균 어머니가 그냥 앉아도 거기서 노숙하고 있거든요. 농성하고 있고. 이건 뭔지 모르겠거든요. 뭐 경제 3법 이런 것도 뭐 정의당하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서 막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삶하고는, 그 서민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건드린다라는 게 굉장히 미숙해요. 부동산 3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아무런 시뮬레이션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이러다가 결국은 서민들이 전세 살다가 월세로 쫓겨나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오케이, 그건 용서할 수 있다 치더라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진보가 뭔지를 잘 모르게 된 상황이죠. 진보라는 그 이름을 그 민주당 사람들이 뺏어가가지고 제대로 보존이라 하든지 그걸 갖다 더럽히고 오염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보라고 하면 위선과 동의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표방하던 진보의 가치는 사라졌나? 그건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도 진보해야 돼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진보해야 되고, 지금 정의당도 진보를 해야 되거든요.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는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애국자도 있고 반대하는 애국자도 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서로 상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자. 생각이 다르고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쟤들을 없애버려야 돼. 피차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지금 좌우라는 건 정책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필요하다면 좌파도 우파 정책 갖다 쓰고, 그다음 우파도 좌파 정책 갖다 쓰고, 실용주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적 과제를 누가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공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6대 4라고 봐요. 안 될 가능성이 6이고 될 가능성은 4고. 그래도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혼자 개인 플레이로 보이고 그걸 추동해 주는 건 초선 의원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초선 의원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다선 의원들 중에서 그 허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른바 개혁 주체 세력이. 그게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형성됐다는 느낌이 좀 없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전망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치 일반의 문제인데 저쪽은 왜 그러냐면은 공천을 4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말 잘 듣는 사람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고요. 저들도 멀지 않았어요. 굉장히 엘리트들이 와야 되는데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이 와가지고 충성심 하나고 하나 가지고 개싸움 잘했다고 의원 만들어주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참 한심하죠. 정의당도 지금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고 나는 정의당에서는 딱 2사람을 봐요. 장혜영 의원하고 그 다음에 유호정, 2 여성 젊은 의원만 보고 나머지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청해주면 뭐 지원하고 지지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 싸움 같은 걸 제가 해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평론가는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다른 걸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정치인들은 서로 다른 가운데서 같음을 끌어내는 재능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른 탤런트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일은 올바른 프레임을 설정하는 거예요. 안에 있다고 내가 뭐 더 많은 것을 바꾸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밖에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